그간 민주당 편에서 정말 해오던 TBS가 지금 말라주고 가고 있는 겁니다. TBS 종사자에게는 부역했다. 민주당에 부역했다. 어느 게 모욕입니까? 민주당이 일본입니까? 일본 제국주의입니까? 부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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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역했습니까?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어제 그 헌재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가 중단될 뻔했던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오는 17일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때문에 사상 초유의 헌재 마비 사태가 우려됐었는데 이것을 헌재가 3일 전에야 이제 스스로 막은 거죠. 이번 결정으로 저는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부터 급하게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추천을 하려고 서두른다면 이것은 이진수 위원장 직무정지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를 스스로 입증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조속히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직무대행으로서 고충이 많으십니다. 아직 탄핵 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척 반갑고요. 당연히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비록 탄핵 자체의 결정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가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항구의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탄핵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BS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TBS가 존립 위기에 처했습니다. TBS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는 TBS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재단으로 이전이 되면서 다시 방송 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TBS가 어떤 위상을 가질 거고 또 어떤 경영 목표를 가질 건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잘 정리가 안 됐었던 면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사안들에 한해서 정말 소위 말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송사는 항상 견제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고 박원순 전 시장 체제 하에서 TBS는 견제는커녕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필두로 해서 전형적인 편향 방송사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부시장님, TBS 대표 방송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거 행정지도와 법정 제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전체 TBS가 받은 행정지도의 한 75%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6년에 이제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22년 폐지될 때까지 94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94건 중에 32건, 그러니까 34%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롱이었고 그 중에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는 내용도 6건이나 있었습니다. 동시간대 다른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이 받은 제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TBS가 이렇게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에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마음만 먹으셨다면은 박원순 전 시장께서 그러셨듯이 김어준 씨처럼 편향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어용방송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TBS의 방송사로서의 자정 기능을 믿고 스스로 공정방송으로서 쇄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이것이 서울 시민들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뉴스공장을 바로 폐지하지 않았고 지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부시장님. TBS는 지난 1년 동안 공정성 강화와 자체 재원 조달에 실패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아까 모두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TBS는 좀 독특합니다. 출연 기간이면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재허가를 냈을 때도 TBS의 어떤 독립 재원 방안의 마련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난 4년간을 돌아봤었을 때 사실 TBS에서 그런 어떤 자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은 직무대행님께 여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TBS 서울시가 지금 TBS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텐데 이게 지상파 방송사가 민간 투자를 받으려면은 방통위의 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 방통위가 지난달 9월에 예. 본질적인 내용 변경이기 때문에 현재는 허가할 수 없어서 이거 반려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입니까? 당연히 이건 위원회 의결이 사업 필요한 계획서를 상황이죠.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 변경 정도의 사안이라면 당연히 위원회에 의결이 필요한데 예, 지금 그렇죠. 1인 체제라 의결이 안 예,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목 위원이라도 추천한다 그러면 예. 해결될 것 같은데 예. 이것조차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정말 정치권이 방송 정쟁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껴서 그간 민주당 편에서 정말 해오던 TBS가 지금 말라주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토사구팽 당한 건가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244명의 TBS 직원들입니다. 급여도 못 받고 해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TBS 사태 이거 정말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직무대행님과 그리고 우리 정무부시장님 전 정무부시장님께 각각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브리핑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TBS 기자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 역시도 안타까운 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송구한 마음을 충분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해법을 찾자면은 결국 정관 변경이나 사업계획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역시도 손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손이 묶인 사람을 보고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 저희들 역시도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해서 TBS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시의회에서 여러 번 답변을 하셨지만 아까 이정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저희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민간 기부의 방식을 한 거고 또 지금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여서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방통위원회의 기능을 좀 정상화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1분 30초 지났습니다.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 대행께서 예, 헌재 가처분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셨죠? 예, 예. 지난번 그 행정법원의 공영방송 이사 관련 가처분 신청은 뭐라고 하셨었죠? 글쎄요. 그때는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질문 받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느냐고 말씀 주신 것 같고 인정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판결이라는 것은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취지에서 인정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 법원 결정은 사법부 판단은 헌재건 행정법원이건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강제력이 하시고요. 있으니까 당연히 또 그렇겠죠. 예. 지금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이 탄핵 심판을 의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죠. 네, 심리만 지속한다는 예, 거고 심리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심의를 지속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결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밑에 이유를 보면은 조금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아니 뭐 이거 긴 알겠습니다. 얘기 예. 아니에요. 핵심은 심의를 지속한다. 이거 민주당은 한 번도 이진숙 탄핵 재판의 심의가 중단되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 심의 중단되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아, 정말 두 분은 잘 모르면서 저렇게 지금 과정도 모르시고 좀 교육 좀 시키세요. 최영두 간사님. 아닙니다. 잘 모르 아니 이 관련하여 교육 시키세요. 왜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늘 이게 뭐가 무독적입니까? 지금 잠깐만요. TBS 노조 TBS 종사자에게는 부역했다. 민주당에 부역했다. 어느 게 모욕입니까? 민주당이 일본입니까? 일본 제국주의입니까? 저 지금 언론 노조를 왜 얘기해요? 지금 뭐가 평가입니까? 언론 노조한테 따지세요. 보자 하니까 어때요? 중단하세요? 중단하라고요. 제가 단 한 번 반말 쓴 적 있습니까? 단 한 번 반말 쓴 적 있습니까? 네, 좀 아까 반발했습니다. 제가 왜 시간을 받습니까? 자, 민주당에 부역했다. 그 민주당에 부역한 일도 없겠지만 민주당이 일본 제국주의입니까? 부역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십니까? 제가 언제 부역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 야당 의원님들 부역이요? 부역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 부역했다는 말은 여당 간사께서 그 말이 심하다고 해야죠. 아니 민주당이 일본 제국주의입니까? 부역이란 단어를 쓰게? 통상 누가 씁니까? 무슨 더 심한 말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민주당이 민족 반역자입니까? 부역이라는 뜻 찾아보세요. 아니 그걸 지금 민주당 의원이 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걸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했으면 국민의힘은 부역이라는 단어 써도 됩니까? 다 안 되는 거죠. 아니 그쪽에서 국민의힘에 부역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부역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역이란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에 부역했다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제가요? 제가 비례대표는 언급한 적도 없는데요. 그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는데요. 신속한이란 단어 쓴 적 없습니다. 저는 없는 말을 만들고 이게 다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이진숙 탄핵 재판이 중단되기를 원한 적이 없고 심의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까지입니다. 제가 신속한이란 단어 쓴 적 없습니다.